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김양미 옮김, 김민지 일러스트. 인디고 출판. 황금빛 찬란한 오후, 유유히 강물 위를 떠가네. 어설프나마 작은 팔로 부지런히 노를 젓고 작은 손들은 산책길을 헛되이 손짓한다네. 아, 무정한 새 아이들. 이리도 꿈같은 날 이런 시간에 작은 깃털 하나도 못 날릴 만큼 숨이 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다니. 하지만 힘없는 목소리 하나가 어찌 세 사람의 성화를 이기리요. 거만한 첫째가 불쑥 나서며 명령한다. 시작하세요. 둘째는 상냥하게 부탁한다. 엉뚱한 얘기로요. 셋째는 1분이 멀다 하고 이야기에 끼어드네. 곧 갑작스런 침묵이 흐르고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편 채 신기하고 이상한 나라를 누비며 새와 짐승과 다정하게 조잘되는 환상의 아이를 쫓아다니네. 마치 사실이기라도 한 듯. 어느덧 상상의 샘이 말라 이야기도 떨어지고 지친 이야기꾼은 슬그머니 이야기를 접으려 하네. 나머지는 다음에. 지금이 다음이에요. 달뜬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네. 이상한 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생겨났다네.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신기한 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석양빛 아래 흥에 겨운 선원들은 노를 저어 집으로 돌아가네. 앨리스, 너의 보드라운 손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다 어린 시절의 꿈으로 엮은 신비한 추억의 보금자리에 놓아두렴. 머나먼 나라에서 꺾어온 순례자의 시든 꽃다발처럼. 1. 토끼 굴 속으로. 언니와 함께 강둑에 앉아있던 앨리스는 점점 따분해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읽는 책을 한두 번 힐끗거리긴 했지만 책에는 그림도 대화도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이 도대체 무슨 재미람? 그래서 앨리스는 데이지로 꽃다발을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꽃을 깎으러 다니는 게 번거롭게 여겨졌다. 더운 날씨 탓에 잠은 쏟아지고 머리가 멍해 무척 애를 써야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이 분홍색인 흰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 옆을 쌩하니 지나갔다. 그거야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토끼가 이런 너무 늦겠는걸?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서도 앨리스는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찬찬히 돌이켜보니 분명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웬일인지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쳐다보고 불이 나게 뛰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자 앨리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한 번이라도 조끼를 입은 토끼나 조끼 주머니에 시계를 넣고 다니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이 솟구친 앨리스는 토끼의 뒤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토끼가 울타리 아래로 난 커다란 굴 안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앨리스는
바깥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따윈 아예 없이 토끼를 따라 무작정 골로 뛰어들었다. 터널같이 길게 쭉 이어지던 토끼굴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아래로 푹 꺼졌다. 앨리스는 어떻게 멈출 틈도 없이 깊고 깊은 굴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굴이 너무 깊은 건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건지 앨리스는 주변을 살피며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할 여유가 있었다. 앨리스는 먼저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려 했지만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벽 쪽을 보았는데 찬장과 책장이 빽빽하게 들어찬 데다 여기저기 지도와 그림들이 못에 걸려 있었다. 앨리스는 찬장에서 단지 하나를 빼들었다. 단지에는 오렌지 잼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긴 했지만 아쉽게도 속은 비어 있었다. 앨리스는 단지를 그냥 떨어뜨리면 혹시 누가 맞아 죽지는 않을까 싶어 아래로 떨어지다가 지나치던 찬장 하나에 가까스로 단지를 밀어넣었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와,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겠는걸? 가족들이 얼마나 용감하다고 생각할까? 이젠 지붕에서 떨어져도 찍소리 하나 안 내야지. 그건 정말 그럴듯한 생각이었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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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끝없이 떨어지기만 하려나? 앨리스가 소리내어 말했다. 도대체 얼마만큼 내려온 걸까? 지구 중심에 가까워진 게 분명해. 그래, 한 6,000km쯤 된 것 같은데. 알다시피 앨리스는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탓에 지식을 뽐내기에 그다지 좋은 때는 아니었지만 반복해서 말해보는 것도 좋은 복습이 될 터였다. 그래, 딱 그쯤일 거야. 그럼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되지? 앨리스는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지만 말하기에 꽤나 멋진 말이란 생각이 들었다. 앨리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러다 지구를 뚫고 나가는 건 아닐까? 거꾸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속으로 튀어나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걸 아마 대축점이라고 하지. 앨리스는 자기가 듣기에도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번에는 듣는 사람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겼다. 그래도 나라 이름 정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지.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호주인가요? 그러면서 앨리스는 한쪽 발을 뒤로 빼고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려고 했다.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그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게 될 법한 일인지. 하지만 그런 걸 묻는다고 날 바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아니야, 절대로 물어보지 않을래. 어딘가 나라 이름이 적혀 있을지도 몰라.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앨리스는 별로 할 일도 없어서 다시 혼자 떠들기 시작했다. 오늘 밤 다이너가 날 무척 보고 싶어 하겠지. 다이너는 고양이다. 간식 시간에 식구들이 다이너에게 우유를 챙겨줘야 할 텐데. 귀여운 다이너, 지금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공중에는 쥐가 살지 않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박쥐를 잡으면 될 거야. 쥐랑 비슷한 구석이 많으니까. 근데 고양이가 박쥐를 먹긴 하나?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한 앨리스가 꿈결인 듯 혼자 계속 꿍얼거렸다.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그러다 이따금 이렇게도 중얼거렸다. 박쥐는 고양이를 먹을까?
어차피 둘 다 답할 수 없는 문제라 어떤 식으로 묻든 마찬가지긴 했다. 앨리스는 어렴풋이 자기가 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느새 다이너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꿈에 빠진 채 진지하게 묻고 있었다. 자, 다이너, 솔직하게 말해줘. 너 박쥐 먹어본 적 있니? 그때 갑자기 콩 소리를 내며 앨리스의 몸이 나뭇가지와 마른 잎더미 위로 떨어졌다. 이제야 멈추게 된 것이다. 앨리스는 조금도 다친 데가 없었으므로 곧바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위를 쳐다보니 온통 까맣기만 했다. 앞쪽으로 또 다른 통로가 길게 이어져 있고 흰 토끼가 허둥지둥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앨리스는 바람처럼 내달리다 때마침 모퉁이를 돌던 토끼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 내 귀와 수염아, 너무 늦겠어. 앨리스는 토끼의 뒤를 바짝 쫓았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 토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앨리스는 천장이 낮은 기다란 복도에 덩그렇게 혼자 남겨지고 말았다. 천장에 길게 한 줄로 매달린 등불들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복도를 빙 둘러 문이 여러 개 나 있긴 했지만 모두 잠긴 채였다. 앨리스는 복도 끝에서 끝까지 문이란 문은 모조리 다 열어보고는 풀이 죽은 채 복도 중간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궁리했다. 그때 갑자기 온통 유리로 된 작은 세발 탁자가 눈에 들어왔다. 탁자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하나가 달랑 놓여 있었다. 열쇠를 본 순간 앨리스는 이 열쇠가 여기 있는 문들 중 하나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를 어쩌나? 하나같이 자물쇠가 너무 크거나 열쇠가 턱없이 작은 탓에 어떤 문도 열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돌아보던 앨리스는 아까는 미처 못 보고 지나쳤던 작은 커튼을 발견했다. 커튼 뒤로 30cm가 조금 넘는 작은 문이 있었다. 앨리스가 자물쇠에 황금 열쇠를 끼워 넣자 기쁘게도 꼭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문을 열자 쥐구멍만한 작은 통로가 나왔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들여다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다. 앨리스는 어두침침한 복도를 벗어나서 화사한 꽃화단과 시원한 분수 사이를 거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 문으로는 머리 하나도 통과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머리는 들어가도 어깨가 걸리면 무슨 소용이야? 아, 망원경처럼 몸을 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 시작하는 방법만 알면 어떻게 될 것도 같은데. 워낙에 희한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앨리스는 이제 실제로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믿게 되었다. 작은 문가에서 기다려봤자 뾰족한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 앨리스는 탁자 위에 혹시 다른 열쇠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사람을 망원경처럼 접는 법을 쓴 책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다시 탁자로 돌아왔다. 그러자 이번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까는 분명 없었는데 하고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병에는 날 마셔요라는 큼직한 글자가 멋지게 적힌 종이표가 달려 있었다. 날 마셔요란 말은 마셔도 좋다는 말이긴 했다. 하지만 영리한 앨리스는 서두르지 않았다. 안 돼. 먼저 독성이란 표시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해. 앨리스는 화상을 입거나 사나운 짐승이나 괴물에게 잡아먹힌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책에서 몇 번 읽은 적이 있었다. 그게 다 친구들이 일러준 간단한 규칙을 잊어버린 탓이었다. 뜨겁게 달궈진 포크를 오래 잡고 있으면 된다든가, 칼을 너무 가까이 하면 손가락을 벤다든가 하는 사실들 말이다.
그래서 앨리스는 독성이라고 쓰인 걸 많이 마시면 분명 탈이 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병엔 독성이란 표시가 없었으므로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 살짝 맛을 보았다. 그리고 맛이 어찌나 좋던지 체리파이와 커스터드, 파인애플, 칠면조구이, 바삭바삭한 토피 사탕과 버터를 발라 따끈따끈하게 구운 토스트가 뒤섞인 그런 맛이었다. 앨리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병을 다 비워버렸다. 기분이 이상하네. 내 몸이 망원경처럼 접혀 작아지는 것 같아. 앨리스가 말했다. 정말 그랬다. 이제 앨리스의 키는 30cm도 안 될 정도로 작아졌다. 작은 문을 통과해 예쁜 정원으로 들어가기에 딱 좋은 크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앨리스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일단은 몸이 더 줄어들지 않나 보려고 잠시 기다렸다. 앨리스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러다간 양초가 불에 녹듯 내 몸이 완전히 없어질지도 몰라. 그러면 난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런 걸 본 기억이 없었으므로 초가 다 타고 난 후 불꽃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려고 했었다. 잠시 후 더 이상 아무 변화가 없자 앨리스는 바로 정원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렇게 딱 할 때가 문까지 다 와서야 깜빡 잊고 황금 열쇠를 두고 왔단 생각이 났던 것이다. 할 수 없이 다시 탁자로 되돌아가 보니 이젠 그 위까지 손이 닿지 않았다. 열쇠가 탁자 유리를 통해 훤히 보였다. 앨리스는 탁자 다리를 잡고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오르려 했지만 다리가 너무 미끄러웠다. 몇 번이나 안간힘을 쓰다가 지쳐버린 앨리스는 가엾게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앨리스는 자신을 심하게 다그쳤다. 그만해. 그렇게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서 또 그치란 말이야. 앨리스는 평소 자신에게 충고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충고를 따르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어떨 때는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는 바람에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다. 언젠가 한 번은 혼자서 크로케 경기를 하다가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자기 뺨을 때리려고 한 적도 있었다. 엉뚱한 앨리스는 두 사람인 척하는 걸 아주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 놀이도 다 소용없어. 제대로 한 사람 몫을 해내기에도 빠듯한걸.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때 앨리스의 시선이 탁자 밑에 놓인 작은 유리 상자에 가 닿았다. 앨리스가 상자를 열자 아주 조그만 케이크가 나왔는데 케이크 위에는 건포도로 날 먹어요라는 글이 멋지게 장식되어 있었다. 앨리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한번 먹어봐야지. 몸이 커지면 열쇠에 손이 닿을 거고 작아지면 문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어느 쪽이든 정원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떼어 먹은 다음 걱정스레 중얼거렸다. 커질까? 작아질까? 앨리스는 어느 쪽인지 가늠해 보려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보았지만 놀랍게도 키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사실 사람이 케이크를 먹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신기한 일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앨리스에게 평범한 일은 그저 재미없고 시시하기만 했다. 그래서 앨리스는 다시 케이크를 집어들고 순식간에 다 먹어치워 버렸다.